오늘은 박순자 할머니의 김치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떤 진실은 50년을 숨어 있다가 단 한 번의 오해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2018년 11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3대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죠.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새빨간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83세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 옆에 앉은 며느리 이은희 씨 40대 중반의 그녀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은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죠. 응? 뭔데? 어머니 요즘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어디 가시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최민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두 손주들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박순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요? 어머니, 이웃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83세 어르신이 새벽마다 몰래 나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은희야, 엄마한테 말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말렸지만 이은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디 가시는지. 저도 들었어요. 어머니 설마 도박장 가시는 거 아니시죠?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죠.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 모셨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박이요? 83세의 도박을요? 은희야,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는 늘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요. 그때였습니다. 이은혜 씨의 손이 식탁 위 김치 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은희야, 안 돼. 남편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빨간 김치 국물이 공중에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목을 타고 옷깃을 타고 두 손주는 할머니, 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 최민호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이은혜 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빨간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최민호 씨는 아내 이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몰라, 나도 정말 몰라.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게, 어머니가 대답 안 하시는 게 다 참을 수가 없었어. 이은희 씨는 고개를 묶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은희 씨는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정말 도박장일까? 그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낡은 가방을 든 83세 노인의 모습.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도박장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 새벽 향한 곳은 도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50년간 지켜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국을 울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1965년 봄 경상북도 봉화군. 흑백 필터로 처리된 화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 펼쳐집니다.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흙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 마을 끝자락 가장 낡은 초가집 한 채. 그곳에 19살 소녀 박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물 좀 길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순자는 7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일을 도우며 겨우겨우 자식들을 먹여 살렸죠. 엄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12살 순자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학교 가면 밥을 못 먹는다. 그날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일 배울래요. 19살이 된 순자는 남의 집 김장을 도우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봄에는 들에서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밭일을 도우며 가을에는 김장철이면 온 동네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김치는 말이지 배추를 다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어린 순자의 손을 잡고 배추 한 포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배추를 봐라. 겉잎은 질기지만 속은 이렇게 연하잖니. 사람도 그래.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다 여린 거야. 내 김치를 먹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행복해.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순자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담근 김치 한 포기가 들려 있었죠. 순자야, 뭐하니?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순자는 김치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언젠가 내 이름으로 김치 가게를 하고 싶어. 작은 가게도 좋아. 거기서 사람들한테 김치를 팔고 내 김치를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건 어려운 꿈이야.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게를 낼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니. 알아, 엄마. 하지만 꿈을 꾸는 건 공짜잖아. 순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매일 김치를 담그면서 꿈을 꿀 거야.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내 김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순자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밭일을 도우며 김장철이면 온 동네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그녀가 담근 김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내 김치는 뭔가 달라. 뭘 넣는 거니?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을 때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랑을 넣어요. 사랑? 네. 김치를 담글 때 맛있어라, 맛있어라 하면서 담가요. 그러면 김치도 그 마음을 아는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순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담았고 그 김치를 먹을 사람들의 행복을 상상하며 손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965년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그리고 1966년 봄 순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손님이 오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순자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최태수라고 합니다. 청년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저 어제 이 동네에서 김치를 얻어먹었는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김치였어요. 그래서 그 김치를 만든 분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저인데요.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 다행이다. 저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 김치 주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김치 한 그릇이 만든 운명적 사랑. 하지만 이 사랑에는 가슴 아픈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 김치 주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태수의 고백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김치 한 번 먹고 결혼하고 싶다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순자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요. 저는 그런. 하지만 최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어제 그 김치를 먹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김치를 만든 사람은 분명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요. 김치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기거든요. 그 김치를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이요. 순자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젊은이, 우리 딸은 학교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이신가요? 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손과 성실함은 있습니다. 이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태수는 매일같이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면 땀을 훔치고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와 순자의 집 앞에 섰죠. 순자 씨, 오늘도 왔습니다. 처음 몇 주간 순자는 그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 눈빛 봤니? 진심이다. 사람은 눈을 보면 알아. 하지만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 하지만 한 번쯤은 저 사람 마음을 받아보는 게 어떠니?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최태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죠. 순자 씨, 이거 드세요. 시장에서 제일 예쁜 리본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깎은 나무 빗이에요. 서툴지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순자는 점점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봄, 순자는 처음으로 최태수의 산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같이 나가주실 거예요? 최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뒤편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잎이 강물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순자 씨.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최태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는 이 배추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소금을 뿌릴 때도 양념을 버무릴 때도 항상 배추와 대화를 해야 해. 어린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배추가 대답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배추가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단다. 그날부터 순자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배추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녕, 배추야.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신기하게도 순자가 담근 김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순자네 김치가 제일이야. 그 집 김치는 먹으면 밥이 절로 들어가. 순자 어머니가 잘 가르쳤나 봐. 딸 손맛이 어찌나 좋은지. 김장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앞다투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 김장 좀 도와줘. 순자야, 올해도 내가 담가준 김치가 먹고 싶구나. 순자는 동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김치를 담궜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죠.
그러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7살 때 어머니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 뒤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을 나온 뒤로는 이 공사장 저 공사장을 떠돌며 살았어요.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의 김치를 먹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최태수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자 씨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따뜻한 집, 맛있는 밥,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순자 씨의 김치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 씨, 저는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니에요. 순자 씨는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요. 그날 강가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1967년 가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동네 사람들 몇 명뿐이었고 예복도 빌린 옷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집은 공사장 근처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죠. 순자야, 미안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게 해서. 아니에요. 태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최태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김치를 담가 시장에 내다 팔았죠. 아주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의 김치는 시장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방에 둘이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었죠. 오늘 현장에서 반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제일 성실하대. 우리 태수 씨가 최고지. 순자야, 너 오늘 김치 얼마나 팔았어? 오늘은 10폭이나 팔았어요. 다들 맛있다고 다음에 또 사간대요. 그래? 역시 내 와이프가 최고야. 결혼 2년째 되던 해 순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야? 최태수는 순자를 안아 올리려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 안 돼. 조심해야지. 우리 아기 다치면 어떡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970년 봄 아들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라고. 최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널 위해 열심히 일할게. 넌 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아빠가 다 책임질게. 3년 뒤 딸 민지도 태어났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네 식구로 더욱 북적거렸지만 웃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아빠 왔어요. 우리 민우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민지 그렸어요. 우와, 우리 민우 천재네. 결혼 8년째 되던 1975년 여름 어느 날. 최태수는 퇴근 후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인데요? 당신 김치 있잖아. 진짜 맛있잖아. 이거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는 거야. 순자네 김치 이렇게. 그래서 당신 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도 돈을 좀 벌고.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내가 모으고 있어. 지금 50만 원 모았어.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점포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만 원이요? 언제 그렇게 모았어요? 아껴 쓰고 모았지. 당신 꿈 있잖아. 당신 이름으로 김치 가게 하는 거.
나도 그 꿈 이루어주고 싶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순자야, 나한테 더 큰 꿈이 있어. 더 큰 꿈이요? 최태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들,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 우리가 성공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김치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어릴 때 배고플 때 누군가 밥 한 끼 챙겨주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김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김치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자. 그것이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1975년 가을. 최태수가 일하던 건설 현장은 대형 아파트 공사장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야. 내일도 화이팅 하자고. 최태수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태수 씨, 안 돼.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괜찮아? 옆에서 자던 최태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 무서운 꿈 꿨어요. 당신이. 꿈은 반대래. 걱정 마. 나 안 다쳐. 최태수는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1975년 11월 15일. 그날도 최태수는 평소처럼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순자야, 다녀올게. 저녁에 보자. 조심해요, 태수 씨. 응. 사랑해. 그것이 순자가 남편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화강. 건설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태수를 포함한 3명의 인부가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119. 빨리 119. 최 형님, 정신 차려요. 최태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를 위해 아껴 모은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순자야, 이걸로 우리 김치 가게 내자. 그리고 꼭 기억해. 우리 김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사랑해. 1975년 11월 17일 작은 장례식장. 26살 박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살 민우와 2살 민지는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언제 와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네. 애가 2이나 있는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게. 학교도 못 나온 여자가 애 2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 순자는 그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수 씨, 미안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장례를 치른 뒤 순자에게 남은 건 2 아이와 빚뿐이었습니다. 산재 보험금으로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남편이 모아둔 50만 원으로 집세를 내고 당장 먹을 쌀을 사니 한 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민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밥 해줄게. 하지만 쌀독은 바닥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공사장 막일까지.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오늘도 안 자요? 아이들은 자주 혼자 있었고 순자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태수 씨 미안해요. 우리 애들한테 엄마다운 엄마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순자에게는 하나의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김치. 아무리 힘들어도 순자는 주말마다 김치를 담갔습니다. 엄마 왜 김치를 담가요? 우리는 먹을 것도 부족한데. 7살 민우가 물었을 때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아빠와의 약속이야. 아빠가 그랬어. 우리 김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지만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순자는 담근 김치를 무료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급식소 관계자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순자 씨 고맙습니다. 김치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힘들지만 지킬 거예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5년 순자는 39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15세, 딸 민지는 12세가 되었죠.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청소, 낮 식당 일, 저녁 공장 야근.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주말에는 김치를 담가 기부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등학생이 된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엄마 일 좀 줄이세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아빠가 바라던 거야. 내가 대학 가는 거.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꿈을 향해 달려. 1995년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25세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달려왔을 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수 씨 봤어요? 우리 민우가 해냈어요. 해냈어요.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엄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아빠와의 약속을요. 2005년 봄. 35세가 된 민우는 회사 동료였던 이은희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희입니다. 30세 은희는 밝고 명랑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문 많이 들었어요. 민우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우 잘 부탁해요. 네,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결혼 초기 은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세상 최고예요. 그래? 그럼 자주 담가줄게.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그세요? 비법이 있지. 사랑을 넣는 거야. 사랑이요? 응. 이 김치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담그는 거야. 그러면 김치도 그 마음을 알고 맛있어진다니까. 은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결혼 후 5년간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순자는 일을 조금 줄이고 손주들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민우는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어머니 김치찌개. 최고예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직접 담근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죠.
어디 가세요, 어머니? 한 번은 은희가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 그냥 산책 좀 하러. 새벽에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새벽 공기가 좋더라. 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010년 결혼 5년째 되던 해, 은희는 점점 시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오빠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나가시잖아. 어디 가시는 거야? 산책하신다잖아. 새벽 5시에 산책을? 70세 넘은 어르신이?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일찍 일어나셨어. 습관이겠지. 하지만 가방을 들고 가시잖아. 산책할 때 왜 큰 가방을 들고 가? 은희야, 괜한 의심하지 마.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하지만 은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은희 씨 시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시나 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마다 어디론가 가시던데. 혹시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설마 도박장 같은 데 가시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자 씨 아들 내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디 간대. 설마 노름하러 가는 거 아니야? 70 넘은 할머니가 무슨 노름을. 그래도 요즘 세상에 뭐. 은희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왜?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2018년 가을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은희야, 그건. 어머니 저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웃들이 다 수군거려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혹시 정말 도박장 가시는 거예요? 순자의 침묵은 은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그 일요일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10년간 쌓인 의심과 오해.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이은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또 나가시는구나.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83세 노인이 큰 가방을 들고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대체 뭐 하러 가시는 거야? 이 새벽에? 은희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오빠 어머니 또 나가셨어. 그래. 자. 자긴 무슨 자. 오빠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일찍 일어나시는 게 습관이라니까. 습관? 83세 할머니가 새벽 5시 전에 집을 나가는 게 정상이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모르겠어.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고. 그날 오후 은희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순자 할머니 며느리잖아. 맞아. 들었어?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디론가 간대. 도박장 아니야? 요즘 노인들도 도박 많이 한다며. 쉿. 들릴라. 은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 시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시나 봐요? 네? 무슨? 저희도 새벽에 봤거든요. 큰 가방 들고 어디론가 가시던데. 혹시 일하러 가세요? 아, 그게. 은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노인정에 도박장이 있대요. 몰래 화투 치는 곳이요. 혹시 거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은희는 소리치듯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은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니 뒤따라가 볼 거야. 뭐? 왜? 왜긴 왜야? 뭐 하러 가시는지 확인해야 하잖아. 은희야, 그건 엄마 사생활 침해야.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웃들이 다 수군거리는데.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엄마를 믿어줘. 제발.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하잖아. 다음 주 토요일 11월 17일. 은희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4시 30분 시어머니가 집을 나섰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옷을 입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지? 어둠 속에서 순자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은희도 몰래 같은 버스에 올라탔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도박장인가? 은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 걸린 간판을 보고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은평구 노인복지관. 복지관? 은희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박장이 아니라 복지관? 순자는 복지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복지관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희한테 다 들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이건 나와 내 아빠만의 약속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너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 하니까.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975년 11월 15일. 내 아빠가 돌아가신 날. 그날 아빠는 작은 메모를 남겼단다. 순자는 오래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걸로 우리 김치 가게 내자. 그리고 꼭 기억해. 우리 김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사랑해. 민호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날부터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은 양이었지. 일주일에 김치 2~3포기. 그걸 무료 급식소에 갖다 줬어. 197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어. 너희 둘 키우면서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밤에는 김치 담그고 어떨 때는 새벽 2시까지 김치를 담갔어. 토요일 새벽에 나눠주려고. 사람들이 물어봤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라고. 하지만 나는 힘들다고 생각 안 했어. 이게 내 아빠와의 약속이었으니까.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김치를 나눠주신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어본 적은 없어. 하지만 아마 수만 포기는 될 거야. 그 많은 김치를 혼자서 다 담그셨어요? 응. 혼자였어.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 김치를 담글 때마다 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노인복지관 관장 김영수입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사실은 저희가 할머니 이야기를 지역 방송국에 제보하고 싶어서요. 네? 방송국요? 네. 할머니께서 43년 동안 하신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자 약속이거든요.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방송에 내고 싶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나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하지만 김영수 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할머니 같은 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도우신 분들, 그분들도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방송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 내 남편 이야기를 꼭 넣어주세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한 거니까요. 물론입니다. 2018년 12월 KBC 휴먼 다큐팀이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먼저 김치 담그시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가득한 손. 하지만 그 손은 배추를 다룰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김치를 담그실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김치를 먹을 사람들을 생각해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담가요. 50년 동안 매주 그렇게 하셨어요? 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PD는 감동을 받아 목이 메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5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물론. 특히 초반 2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고 김치 담그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내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의 약속은 살아있어요. 그 약속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50년 동안.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부부의 사랑이고 꿈이고 약속이에요.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내가 숨을 쉬는 날까지. 이건 내 인생이니까요. 2019년 1월 15일 저녁 8시 KBC 1TV에서 83세 김치 할머니의 50년 약속이 방송되었습니다. 시청률은 12.7%를 기록했고 방송 직후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진짜 사랑이다. 박순자 할머니 존경합니다. 50년 동안 약속을 지키다니 대한민국의 어머니. 댓글은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방송 다음 날 복지관에는 기부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 월급 일부를 매달 기부하겠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순자의 집 앞에는 감사 편지와 꽃다발이 쌓였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희는 시어머니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그만. 다 괜찮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김치를 던진 것도 의심한 것도 다 죄송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19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50년의 약속은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2019년 2월. 방송 이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회사에서 김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희 재단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김치를 상품화하면 어떨까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50대 중반의 남성, 이름은 정우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김치를 사업화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할머니의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순자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작은 공장을 하나 지읍시다. 그곳에서 할머니의 방식대로 김치를 만들고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초기 자본을 대겠습니다. 대신 할머니께서 김치 제조 감독을 해주세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우리 꿈이 이루어지려나 봐요. 2019년 6월 경기도 파주에 작은 김치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순자와 태수의 약속 김치. 공장 입구에는 최태수의 사진과 함께 그의 메모가 액자로 걸렸습니다. 우리 김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할머니 첫 출하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김치통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순자와 태수의 약속 김치는 출시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김치 사면 기부도 되는 거죠? 수익금이 전액 기부된다고요? 대박. 맛도 좋고 의미도 좋고 이거 완전 대박이네. 첫 달 매출 3억 원 6개월. 뒤 월 매출 20억 원. 1년 뒤 월 매출 50억 원.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김치 매출이에요? 네, 할머니.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으로. 네, 약속대로 전액 기부됩니다. 2020년 말까지 누적 매출 500억 원. 그중 순자는 단 한 푼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무료 급식소 고아원, 독거노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급식소가 확장됩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독거노인 분들께 매달 김치와 반찬을 보낼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태수 씨, 보고 있어요? 우리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0년 10월. 박순자 할머니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50년간 사회 기부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셨습니다. 청와대 대강당. 84세의 작은 할머니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 최태수의 것입니다. 순자는 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꾼 세상을 제가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우리 둘의 것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와 은희 그리고 두 손주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021년에는 300억 원 기부로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벌써 300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요? 할머니,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돈은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는 거지. 2021년 11월 15일. 남편 최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6년째 되는 날. 순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최태수 추모 김치 박물관. 서울 은평구 순자가 50년 동안 김치를 나눴던 그 복지관 옆에 세워진 3층 건물. 1층은 김치 역사관. 2층은 최태수와 박순자의 사랑 이야기 전시관.
3층은 무료 김치 담그기 체험장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 46년 만에 당신 이름으로 된 건물을 만들었어요. 늦었죠? 미안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김치를 배우고 사랑을 배울 거예요. 당신과의 약속 제대로 지켰죠? 박물관 벽면에는 큰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박순자. 은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어머니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50년 동안 사랑을 지킬 수 있었는지. 순자는 며느리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김치는 배추를 다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네, 어머니. 이 김치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담가야 해. 그 사람의 행복을 빌면서. 알겠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50년 동안 이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셨구나. 2022년부터 은희도 매주 토요일 시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김치를 나눠주러 다녔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내가 함께 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2024년 가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88세가 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제 남편은 1975년에 죽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김치는 제 인생이자 남편과의 약속입니다. 이 김치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사랑과 약속은 계속될 거예요. 제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평생.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거예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 씨, 곧 갈게요. 기다려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